자, 삼국지 오늘도 하나 1조 오지의 반을 읽었습니다. 이제 반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주치, 주연, 여범, 주환전입니다. 주치, 주연, 여범, 주환전. 3주 1여전이라 그러지 왜. 앞쪽 요 바로 전열전이 정황 한장 주진 동감 릉서 반정전이었죠, 그죠? 이번 열전은 주치, 주연, 여범, 주환전입니다. 자, 주치입니다. 주치는 자가 군리이고 단양군 고장현 사람이다. 단양입니다. 단양. 고장이 어디냐? 단양이 여기거든요. 뭐 고장 어딘가겠죠. 어딘가겠죠. 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단양. 아니 위쪽인가? 어딘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뭐 어딘가겠죠. 단양 엄청 넓습니다. 네, 단양. 처음에 현 관리가 되었다가 뒤에 효렴으로 추천받았는데 주에 서불러 종사로 삼았다. 그 뒤 주치는 손견을 따라 정벌하러 나갔다. 예, 손견 때부터 따랐고요. 오나라 일단 이제 요 지역에 일단 호족 같은 그런 건가 봅니다. 자, 중평 5년입니다. 주치는 사마로 제수되어 장사, 영릉, 계양 등의 세 군의 적 주조와 소마 등을 토벌하는 데 참가해 공을 세웠다. 요건 아마 손견을 또 따라서 한 모양인데 요 지역에 이제 그 반란군들을 붙잡았다, 털었다 그런 말이고. 자, 손견은 표를 돌려 주치에게 도위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그는 양인에서 동탁을 칠 때도 참가에 무찌르고 낙양으로 들어왔다. 예, 여기 그 손견은 이제 여기 남쪽에서 무관, 예,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남양에서 이제 무관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그 낙양을 쳤죠, 그죠? 그때 이야기인가 봅니다. 양인이 여기네요. 양인이 여기네요. 여기 낙양입니다. 자, 손견은 표를 올려 주치에게 독군교윌의 임무를 대행하게 하고 혼자 보병과 기병을 인솔해 동쪽으로 와서 서주목 도겸을 도와 황건을 토벌하도록 했다. 자, 이번에는 혼자 행동하기도 서주로도 갔었고. 자, 마침 손견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주치는 손책을 보좌해 원술에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손책을 보좌해. 원술이 여기 회남에 있었죠. 나중에 주치는 원술이 정치적으로나 덕망면에서나 이룬 것이 없음을 알고 곧바로 손책에게 군사를 돌려 강동을 평정하도록 권했다. 그때 태부 마일제가 수춘에 있으면서 주치를 초빙해 연으로 삼았으며 뒤에 오군 도위로 승진시켰다. 이때 오경이 단양에 있었는데 오경이 손책의 외삼촌이죠. 자, 손책은 원술을 위해 여강을 쳤다. 그래서 유유는 원술과 손책에게 병탄될까 두려워 두 사람을 이간시키려 했다. 손책의 일가는 모두 원술의 통제를 받는 주에 있었으므로 주치는 고가로 사람을 보내 태비와 손권 형제를 맞도록 하여 정중히 받들어 모시고 보호했는데 정이 있고 두터웠다. 태비라는 거는 그 손견 와이프 오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는 다 이제 고가에 있었습니다. 고가 여기. 주치가 전당으로부터 진군해, 전당은 여기입니다. 지금의 항주죠. 전당으로부터 진군해 오군으로 가려고 하자 오군 태수 허공이 유건에게 그를 저지하고 유건에서 그를 저지하고 났다. 유건이 여기입니다. 주치는 허공과 싸워 크게 무찔렀다. 허공은 남쪽 산적 엄백호에게로 달아나가 기댔다. 엄백호는 그때 회계에 있었죠. 주치는 마침내 오군으로 들어와 태수이를 겸했다. 손책은 유해를 달아나게 한 뒤에 또 동쪽으로 와서 회계를 평정했다. 그러니까 손책이 단양하고 그 다음에 회계를 점령한 건 손책인데 오군을 평정한 거는 사실 주치군요. 그죠? 자, 손책이 15살 때, 손권이 15살 때 주치는 그를 효렴으로 추천했다. 뒤에 손책이 죽자 주치는 장소 등과 함께 손권을 존중하며 받들었다. 자, 건한 7년입니다. 손권이 표를 올려 주치를 오군 태수로 삼고 부의장군을 겸하게 했으며 누, 유권, 무석, 비릉현을 분할해 그의 시급이 되게 했다. 그래서 주치는 지방관리를 두게 되었다.
그는 소수민족이나 산호를 토벌하고 손권을 도와 동남쪽 지역을 평정했으며 황건의 남은 세력인 진패와 만병 등을 포로를 잡아 근절시켰다. 자, 여기서 오해 주둔해 있답니다. 자, 황무원년입니다. 주치는 비릉후로 몽해졌으며 오곤태수 직책은 전처럼 겸했다. 황무 2년입니다. 주치는 안국장군으로 임명되고 금인과 자수를 수여받았으며 봉지가 고장으로 옮겨졌다. 손권은 상장을 역임하고 오왕이 되었다. 상장이라는 것은 뭐 거기장군하고 표기장군을 상장이라 그런답니다. 자, 그러나 주치가 나아가 만날 때마다 그는 언제나 주치를 몸소 맞이했다 했으며 호를 쥐고 서로 인사를 하고 향연을 베풀었다. 주치에 대한 손권의 은혜와 존경은 매우 각별해서 주치를 수행하는 권리들까지도 모두 예물을 바치고 개인적인 일로 만나는 것이 허락되었다. 처음에 손권의 동생 손익은 성질이 급하고 너그럽지 못하며 기쁘든 노엽든 간에 마음의 통쾌함만을 쫓았다. 주치는 그를 여러 차례 질책하고 도의로 일깨워 주었다. 손권의 사촌형이며 예장태수인 손분의 딸이 조조의 며느리가 되었다. 조조가 형주를 깨뜨리고 위세가 남쪽 땅을 진동시켰을 때, 요때는 그거죠. 적벽대전 직전이죠, 그죠? 손분은 두려워 아들을 보내 인질로 만들려 했다. 주치는 이 말을 듣고 손분에게가 그와 면담을 하여 정세의 안정과 위태로움을 설명했다. 손분의 일로 아들을 보내려 했던 생각을 떨쳐버렸다. 손권은 주치가 나라의 큰일을 위해 걱정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찬탄했다. 주치는 성격이 검소해서 비록 부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수료와 복식은 공적인 일할 때만 썼다. 손권은 그를 각별하게 대우했지만 그는 오히려 직접 독군과 어사에게 성안의 문서를 처리하도록 하고 내현의 조세만을 다스렸다. 그러나 황족의 자제나 오군의 내성이 대부분, 오군의 내성이라는 것은 오나라의 호족들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뭔지 모르겠네요. 육시도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자, 오나라의 오군의 내성이 대부분 그의 군에서 관리가 되어 군 관리는 언제나 수천 명씩 되었으며 주치가 몇 년에 한 번씩 왕부로 파견할 때에는 파견되는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주치는 매년 철마다 손권에게 물품을 바쳤고 손권은 주치가 바친 것보다 더 후하게 담례하였다. 그 무렵 단양의 궁벽한 곳에서는 사악한 모반을 한 자가 꽤 있었으니 또 주치는 나이가 들어 늙어감에 따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적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스스로 표를 올려 고장의 주둔에 산호를 진무하고 싶어했다. 그가 고장으로 오자 고장이 자기 고향이죠. 고향의 중추가 되는 노인이나 옛 친구 가운데 그를 방문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고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겠죠? 어딘가겠죠, 그죠? 아, 여기 고장이네. 이제 찾았다. 여기 고장이네. 무게중심인가? 고장입니다. 주치는 이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즐거워했다. 고향 사람들은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는 고장에서 1년 남짓 살고 오군으로 돌아왔다. 황무 3년입니다. 주치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군에서 31년 동안 있었고 향년 69살이었다. 그의 아들 주제는 원래 교위를 맡아 병사들을 통솔했는데 아버지의 자기를 이어 편장군으로 승진했다. 주제의 동생은 주기이다. 손권은 손책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그는 교위 신분으로 병사들을 통솔했다. 조기의 동생 주위와 주만세는 모두 일찍 죽었다. 주제의 아들 주완은 자기를 이어받아 장수가 되었고 관직은 진서장군까지 이르렀다. 주치입니다. 주치. 자, 이번에는 주연입니다. 주연. 잠깐만요. 양파. 이거 못 잡혀왔어. 그래. 해적들이 싫어. 손권 잡고 싶어. 자, 주연은 자가 의봉이고 주치의 누나의 아들로 본래 성은 시스이다. 시라는 성이 오나라 오지에 자주 나와요. 나중에 남군을 다스렸던 이제 시적 같은 사람들도 이제 시시고 가끔 오주전에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그 강동 지역이나 아니면 남영주 지역에 있던 호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지 양파야? 그래.
처음에 주치는 아들이 없어서 주연이 13살일 때 손책에게 그를 자기 후계자로 삼고 싶다고 했다. 손책은 단양군의 명예 양고기와 술을 마련하고 주연을 불렀다. 주연이 오군을 오자 손책은 융성한 예의로 축하해 주었다. 자기 조카인데 자기 조카를 양자로 들인 셈이구나. 주연은 일찍이 손권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의 정을 맺었다. 손권이 정사를 통솔하게 되자 주연을 여요현의 장으로 삼았다. 그때 주연은 19살이었다. 뒤에 그는 산음현의 영으로 승진했고 절충교회를 더해 5현을 감독했다. 산음현이 여기 회계군입니다. 회계군. 회계 싫어. 그래. 손권은 그의 재능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단양군을 분할해 임천군을 만들고 주연을 그곳 태수로 삼아 병사 2,000명을 주었다. 그때 마침 산적들이 분분히 일어났는데 주연은 그들을 토벌하러 가서 한 달쯤 지나 평정했다. 조조가 유수로 쳐들어왔을 때 주연은 대오와 삼관둔을 지키고 있었고 대오라는 게요 유수 5라입니다. 편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자, 유수 전투에도 참가했다 합니다. 유수가 여기죠. 유수가 여기입니다. 자, 건한 24년입니다. 주연은 관우를 토벌하는데 참가해 따로 반장과 같이 임저까지 가서 그를 사로잡았다. 자, 관우 정벌하는데 관우 형주 탈취에도 참가했고요. 임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남군이고요. 그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여기서 관우를 잡았답니다. 이 때문에 소무장군으로 승진하고 서안 향후로 봉해졌다. 호위장군 여몽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손권이 물었다. 그대가 만일 일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몽이 대답했다. 주연은 대담함과 지조에 남음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를 임용할 만합니다. 여몽이 죽자 손권은 주연에게 절을 주고 강릉을 지키게 했다. 육손이 부각되지가 않았네. 그지 않파? 육손이는 손이 6개야. 그래. 자, 황무원년입니다. 유비가 병사를 들어 의도로 쳐들어왔다. 요거 이릉전투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역이 다 의도군에 속할 겁니다. 아마 요 당시에. 주연은 병사 5,000명을 감독해 육선과 힘을 모아 유비에게 맞섰다. 주연이 따로 유비의 선봉대를 무찌르고 그들의 퇴로를 막았으므로 유비는 져서 달아났다. 손권은 주연에게 정복장군을 제수하고 영안후로 봉했다. 자, 주연은 이릉전투에서도 활약했답니다. 자, 위나라가 조진하우상 장합 등을 보내 강릉을 쳤고 위나라 문제가 그겁니다. 그 조비 사이코패스입니다. 직접 완성에 머물면서 그들의 지원 세력이 되었다. 자, 하우상 조진 장합을 보내 남군을 쳤고요. 위나라가. 그리고 조비는 직접 이제 완까지 와서 남양까지 와서 이제 죽치고 있었답니다. 위나라 군대는 서로 이어 주둔하여 강릉성을 에워쌌다. 손권은 장군 손성을 보내 병사 1만 명을 인솔해 강릉 밖에서 방비해 강릉을 둘러 보루를 쌓아 주연의 바깥 구원병이 되게 했다. 그때 강릉은 이제 주연이 지키고 있었군요. 장합이 병사를 움직여 손성을 치자 손성은 막아낼 수 없으므로 곧 뒤로 물러났다. 장합이 강릉을 에워싸고 지키던 보루를 차지해 주연은 안팎의 구원이 끊기게 되었다. 손권이 반장과 양찬 등을 보내 포위를 풀도록 했지만 적군의 포위망은 풀리지 않았다. 양파 왜? 얘기해봐. 반장 싫어. 반장 인간 쓰레기야. 걔보다 못해. 그래. 그때 주연의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은 대부분 종창을 앓고 있어서 병입니다. 병. 참고 싸울 만한 자는 겨우 5,000명이었다. 조진 등이 흑산을 오르고 땅굴을 파고 성벽 가까이에 누대를 세우고 화살을 비오듯이 쏘아대므로 장사들은 모두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주연은 침착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는 관리와 병사들을 격려해 적군의 약점을 찾아 진영 2곳을 쳐서 무찔렀다. 위나라는 주연을 포위해 공격한 지 무려 6달이 되었지만 물러가지 않았다. 되게
되게 작정하고 공격한 거였구나 이거 그때. 강릉현의 영 요태가 병사들 인솔에 성 북쪽 문을 지키고 있었다. 왜 양파 찍찍이 싫어. 알았어 가. 오지르는 거 싫어. 양파 화났네요. 자, 그는 바깥 병사는 많고 성 안에는 사람이 적으며 식량이 바닥나려 하는 것을 보고 적과 내통의 그들을 위해 안에서 호응하기로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가 시행되려 할 무렵 일이 발각되었다. 주연은 요태를 죽음으로 다스렸다. 하오상 등은 이기지 못하자 곧 공격을 멈추고 물러났다. 이로부터 주연의 명성은 적국에까지 떨쳤으며 당양구로 바꿔 봉해졌다. 그 남군을 조비가 6달 동안이나 포위했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함락을 못 시켰다는데 좀 아쉽네요. 요거는 아마 되게 아무튼 대규모로 공격했던 것 같은데. 자, 황무 6년입니다. 송권이 몸소 병사를 지휘해 석양을 쳤는데 군사를 돌릴 때는 반장이 적군의 추격을 막는 일을 맡았다. 석양이라는 곳이 석정을 석양이라 그러나? 그건 알텐데. 석양이 어디지? 여기일 리는 없죠. 여기일 리도 없는데. 여긴가? 여기가 될지 싶은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 밤에 행군한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고 적군이 반장을 뒤쫓았다. 반장이 추격을 막아내지 못하자 주연이 곧장 돌아와 주둔하면서 적군에게 맞서서 앞에 있는 배를 아주 먼 곳까지 가도록 하고 자신은 천천히 뒤에 출발했다. 아마 여기 같네요. 여기에 석양 같네요. 자, 황룡 원년입니다. 주연은 거기장군 및 우호군으로 임명되었고 연주목을 겸했다. 오래지 않아 연주가 총나라에 있게 되었으므로 주연이 맡았던 주목 직책은 없어졌다. 연주목이라고 했는데 연주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연주라 그러면은 한나라 연주라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노란색 지역, 주황색 지역. 여기를 우리가 연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연주라는 거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여기 총나라하고 오나라 사이에 국경지대에 있는 여기를 연주라고 그때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나라에 있다가 총나라로 지금 넘어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 한자도 안 나와있고. 자, 가와 3년입니다. 234년 송권은 총나라와 날짜를 약속해 대거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요거 그 제갈량은 이제 오장원으로 나간 것대죠. 손권 자신은 신성으로 향하고 신성이라는 게 아마 여기서 합비신성을 얘기하는 거겠지. 합비신성. 예, 주연과 전적은 각기 부호를 받아 좌우독이 되었다. 마침 관리하 병사들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자, 저구 5년입니다. 조중 정벌에 나섰다. 조중이 어딜까? 양양 남쪽이네. 여기가 조중이네. 남장이라는 지명 그때 없었던 것 같고 여기 수나라 때 설치됐다 그랬죠, 그죠? 아마 그때는 조중이라 불렀던 모양입니다. 여기가 남군이고 여기 양양입니다. 여기 양양 바로 남쪽이 조중이네요. 자, 위나라 장수 포충과 호질은 각자 병사 수천 명을 이끌고 맞섰는데 포충은 요충지를 막아 주연의 퇴로를 끊으려 했고 호질은 포충을 위해 계속 지원했다. 이때 주연이 지휘하는 병사들이 먼저 사방에서 나와 공격했으므로 위나라 군대가 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불러들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주연은 수하에 있는 당장 있는 병사 800명을 이끌고 역습했다. 포충이 싸움에서 불리해지자 호질 등도 모두 물러났다.
조중으로 출정했지만은 뭐 이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조중을 쳤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양양을 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쳐서 그때 이기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 저거 9년입니다. 주연은 또다시 조중으로 출정했다. 위나라 장수 이흥 등은 주연이 깊숙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보병과 기병 6,000명을 이끌고 주연의 퇴로를 끊었다. 주연은 밤에 출격해 이흥 등에게 반격해 이기고 돌아왔다. 이보다 앞서 귀한 마무가 간사한 마음을 품었다가 들켜서 주살당했다. 송권은 이 일에 매우 빡쳤다. 이 무슨 말이지? 마무는 뭐죠? 항복했던 사람 같은데 뭐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던 모양이네요. 자, 주연은 조중으로 출발하려 하면서 상소를 올려 말했다. 마무는 소인인지라 감히 은혜와 양육을 저버렸습니다. 신은 오는 날까지의 권위를 받들어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진동시켜 빛내고 배로 강을 가득 메워 장관을 만들어 오나라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노를 없애주고 싶습니다. 폐하께서는 신이 앞서 한 말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신의 행동 결과를 꾸짖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을 세워서 네가 이제 마무 때문에 개빡친 건 아는데 내가 공을 세워서 좀 기분 풀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네요. 송권은 당시 주연의 상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연이 승리를 알려오자 신하들은 천자에게 경하했다. 송권은 곧 주연을 베풀고, 이건 술자리요. 술자리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는 주연의 상소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사람이 전에 일찍이 표를 올렸는데 나는 그 말대로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그 말과 같이 되었으니 그는 이를 살피는 데는 밝다고 할 만합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 주연을 좌대사마 및 우군사로 임명했다. 조중으로 두 번 출병해서 기록대로라면은 두 번 다 이겼는데 결국에는 양양성까지는 가지도 못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또 결정적인 승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국지전에서 그냥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주연은 키가 7자도 안 되었지만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고 생활에서는 수양을 하여 청결했으며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오직 군대의 기계에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수하게 했다. 그는 온종일 나라의 큰일을 걱정하며 언제나 전쟁터에 있었는데 긴급한 사태에 맞닥뜨렸을 때도 대담하고 침착한 점은 특히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다. 세상에 일이 없을지라도 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격한 규정에 따라 태고를 울리면, 태고라는 건 북입니다. 북. 군대의 북이겠죠. 그의 진영에 있는 병사들은 모두 행장을 꾸려 대고 있었다. 주연은 이 방법으로 적군을 놀려 그들이 어떻게 방비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출전할 때마다 공로를 세웠다. 제갈근의 아들 제갈융과 보줄의 아들 보협은 비록 각기 아버지의 직무를 이어받았지만 송권은 특별히 주연에게 군선물을 총괄하도록 하고 대독으로 삼았다. 대도독. 육손도 죽게 되어 공신이나 명장 가운데 생존하고 있는 자는 주연뿐이므로 그와 견줄 만큼 용성한 대우를 받는 이가 없었다. 주연은 2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뒤로 점점 병세가 나빠졌다. 송권은 그 때문에 낮에는 먹는 것이 줄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중의 사자와 의약, 음식물을 그에게 보내며 길에서 연락이 끊이지 않게 했다. 주연은 그때마다 사자를 보내 질병 상태를 아뢰었고 송권은 그 사자를 불러 만나 몸소 물어보았다. 사자가 궁궐로 오면 술과 음식을 내리고 궁궐을 나가면 삼배와 비단을 보냈다. 창업공신으로 질병이 있을 때 송권이 마음을 기울인 점에서는 여몽과 능통에 대한 것이 가장 두터웠고 주연이 그 다음이었다. 주연은 향년 68살로 저고 12년 249년입니다. 그때 세상을 떠났다. 송권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거행하며 그를 위해 매우 슬퍼했다. 아들 주적이 뒤를 이었다. 주적이 혹시 시적인가요? 맥락상 그런 것 같은데 앞에는 그 오주전이나 그런 데서는 시적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자, 주적은 자가 공서이고 아버지로 인해 낭이 되었고 뒤에 건충도위로 제수되었다. 작은 아버지 주제가 죽자 주적이 그의 병사들을 통솔하게 되었으며 태상 반준을 수행해 5개를 토벌하러 가서 담력으로 칭찬을 받았다. 5개만이라는 거는 5개라는 게 아마 5개만 얘기하는 걸 텐데 여기 그 무릉 근처에 정확히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릉 근처에 야만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마 그 지역을 초벌했다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여긴 동정호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네요. 야 여기를 초벌했다고? 여기가 5개랍니다. 이 무릉 지역이 그럼 되게 넓은 거네. 이 지역이 다 그럼 무릉군에 속하는 거네. 자 아무튼 자 그는 편장군 영하도구로 승진하고 도적들에 관한 일을 겸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면서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었다. 노왕 손패는 주적과 사귀고 싶어서 마음을 두고 있다가 일찍이 주적의 관서에까지 와서 그와 한자리에 앉아 친밀한 의사를 사이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주적은 땅으로 내려가 일어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주연이 세상을 떠난 뒤 주적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평위장군 및 낙향도구로 임명되었다. 그 다음 해에 위나라의 정남장군 왕창이 조루여포 조루여포 초선 등에 서서 왕창 사정 한당 중앙 이거 왕창이 병사들을 이끌고 강릉으로 쳐들어왔지만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예, 왕창이 남군을 쳤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위나라의 열전에 보면 있죠. 위지의 열전에 보면 있죠. 거의 마지막 열전이었는데 거기 왕창하고 왕기 뭐 그런 사람들 나오죠. 진나라에 붙은 배신자들. 자 주적은 분위장군 제갈룡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창은 멀리서 왔으므로 지쳐 있으며 그의 말들은 먹을 것이 없고 힘이 꺾여 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격하는 병력이 적음으로 병사들을 인솔해 서로 잇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칠 테니 당신은 뒤에 이어서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잠깐만요. 이것이 어찌 한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마땅히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 금을 자르는 의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갈룡은 주적에게 허락한다고 했다. 주적은 곧바로 병사들을 인솔해 기남성까지 가서 왕창을 뒤쫓아갔다. 기남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왕창이 강릉을 쳤다가 남군을 쳤다가 이제 패하고 퇴각할 때 기남까지 추격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주적은 처음에는 싸워서 이겼지만 제갈룡이 앞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나중에는 불리해졌다. 송권은 주적의 생각을 매우 칭찬했으므로 제갈룡을 신명이 꾸짖고 개빡쳐했다. 그러나 제갈룡은 형 대장군 제갈각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면직되지 않았다. 예당초 주적은 제갈각 제갈룡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이 일이 생긴 이후로 양쪽의 틈은 더욱 떠벌어졌다. 요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갈근이 이제 남군에 있으면서 요 지역을 방어했었었는데 아마 주연하고 같이 있었겠죠, 그죠? 제갈근이 죽은 뒤에는 제갈각은 이제 원래 수도인 여기 오군에 있고 말릉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수도가 말릉인가 무창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자기 수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갈융이 아마 제갈각이 동생인가 사촌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제갈융이라는 사람은 여기 역시 남군 근처에 공안인가 여기 주둔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나라가 이제 남군으로 오는 걸 방어하고 있었었는데 제갈각이 권세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송권이 눈치 퍼렇게 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제갈융을 처벌하지 않았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송권이 없었으면 또 모를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갈융이 이제 기남에서 왕창을 포위해서 그러니까 추격해서 같이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면직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요건 제갈근이 죽은 이후의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건흥 원년입니다. 주적은 진동장군으로 승진했다. 건흥 2년입니다. 봄에 제갈각이 신성으로 향하면서 주적에게 힘을 합쳐 싸우자고 요청해 그를 반주에 머물러 있게 하고 제갈융에게 주적의 임무를 겸하도록 했다. 자, 제갈각이 신성으로 출격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처참하게 패하죠.
처참하게 피했다기보단 그냥 돌아왔습니다. 함랑 못 시키고. 예, 자기 능력을 과신하다가 망했습니다. 겨울에 제갈각과 제갈융이 살해되었고, 요건 아시죠? 그죠? 주적은 다시 낙향으로 돌아와 가절을 받았다. 여기 있는 제갈융도 사라졌으니까 사실 그때 남군에 주둔해 있던 군대의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이제 주적이 되겠죠. 그죠? 요 사람이 아마 그 위지나 오지에 나왔던 시적인가 보네요. 주연도 이제 원래 시시라고 했고, 그러고 보니까 아마 시적이 맞는 모양입니다. 자, 태평 2년입니다. 주적은 표기장군으로 승진했다. 손침이 정권을 쥐게 되자 대신들은 의심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다. 주적은 오나라가 틀림없이 혼란스러워져 중국이라는 건 중원입니다. 그 틈을 타고 차지하려고 할 것을 걱정해 은밀히 편지를 보내 촉과 연락해 오나라를 겸병할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야,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이 있었구나. 잠깐만요. 촉은 일단 좀 더 읽어보자. 촉은 우장군 여무를 보내서 병사 5,000명을 인솔해 백제 수비를 늘리고 주적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겠다. 요게 지금 태평 2년의 상황인데, 태평 2년인데 주적이 이제 여기 강릉에 주둔해 있던 그 사람이 시적이죠, 그죠? 요 사람이 이제 손침이 짓고 나니까, 제갈각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손준하고 손침이 이제 각각 짓고 나잖아, 그죠? 그때 조정이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촉한한테 연락을 해서 촉날한테 연락을 해서 그걸 해라, 오나라를 먹어라, 아니 뭐 형주라도 내줄게, 뭐 그런 식의 일종의 미략을 맺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촉나라 조정에서는 백제, 지금 영안이죠, 그죠? 영안에다가 이제 군대를 주둔시켜서, 연무를 주둔시켜서 5,000명을 들어서 조적이 어떻게 하면 호응하라,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난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근데 역사상 촉한하고 오가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이제 그냥 묻혔던 모양입니다. 그냥 별일 없이 묻혔던 모양입니다. 자, 영안 초년입니다. 주적은 상대장군 및 도호독으로 승진해 파구부터 서른까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자, 더더 승진했습니다. 파구가 여기 아닌가? 파구가 어디요? 얘 파양인데 파구가 어디지? 옆 파구 아닌데? 아이씨, 어디고? 잠깐만요. 꼭 보면 꼭 보면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곳이 있어. 위치가. 아, 여기구나. 여기가 파구구나. 저 벽 아래쪽이네. 그러니까 서릉이 이릉이죠, 그죠? 이릉에서 파구까지 요 지역을 다 이제 관할했다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군사행동에 나섰으면은 뭐 해볼만 했겠는데요? 오나라의 반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원흥원년입니다. 264년입니다. 요때 263년에 총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사실 요때는 이미 이제 요서쪽 지역이 이제 진나라가 아니죠. 그때 위나라였죠, 그죠? 위나라인데 병합됐던 시기고, 병합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적은 좌대사마로 승진했다. 처음에 주연은 주치의 상을 마쳤을 때 본래 성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시시가 되고 싶었지만 손권이 허락하지 않았다. 주적은 오봉연간에 솔량 때입니다. 솔량. 표를 올려서 성을 시시로 다시 바꾸었다. 아, 이때부터 그래서 시적이라 그러는군요. 건영 2년입니다. 건영 2년에 주적은 세상을 떠났다. 건영 2년이 이제 270년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런 사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네. 아무튼 남군을 지키던 이제 대도독인 시적이 주적이죠, 그죠? 주적이 이제 촉한과 내응해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했다라는 게 난 신기하네요. 아무튼 난 이걸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적입니다. 주적.
주연주적. 자, 이번에는 여범이다. 여범. 여범은 자가 자형이고 연암군 세양현 사람이다. 마적이구나. 연암군이 여기입니다. 세양현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근처 어디입니다. 자, 세양현 사람이다. 그는 젊어서 현 관리가 되었고 용모와 자태가 빼어났다. 읍사람 가운데 유씨라는 이는 집안이 부유하고 예쁜 딸이 있어서 여범은 유씨에게 구원했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여범이 마음에 들지 않아 딸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유씨가 이렇게 말했다. 여자 형을 보건대 어찌 오랫동안 가능하겠는가. 그리고는 딸과 결혼시켰다. 뒤에 여범은 난리를 피해 수촌으로 갔는데 자기 장인 장부 버리고 갔네. 연암에서 난리가 터지는 건 이건 뭐죠? 아무튼 난리가 터져서 이제 수촌으로 왔다는데 손책은 그를 보고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범은 자기 몸을 굽혀 식객 100명을 이끌고 손책에게 들어갔다. 그때 태비라는 거는 옷이겠죠, 그죠? 강도에 있었는데 손책은 여범을 보내 맞이하도록 했다. 서주목 도겸이 여범은 원시를 위해 정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 관리에게 여범을 고문해 취조하도록 지시했다. 여범이 신이 많은 식객 가운데 건장한 자들이 그를 빼내 돌아왔다. 당시 여범과 소나만이 도겸한테 이제 그 고문도 당했네요. 여범과 손하만이 늘 손책을 수행해 산 넘고 물을 건너 꽤 고생을 하였고 위험하고 험난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았다. 잠깐만요. 손책도 그들을 친척처럼 대우해서 언제나 함께 당에 올라 태비 앞에서 술을 마시며 즐겼다. 뒤에 여범은 손책을 따라 여강을 무찌르고 군사를 돌려 함께 장강을 건너 횡강 당리까지 가서 장현과 오미를 무찔렀으며 소단양과 호숙현을 함락시켰다. 손책이 강동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거 했고요. 중군했고 소단양이라는 거는 여기 단양현을 의미합니다. 단양현. 자, 그 뒤 여범은 호숙의 상으로 임명되었다. 손책은 말릉과 고가 두 현을 평정해 작용과 유효의 나머지 세력을 걷어들여 여범의 군사 2000명과 기마 50피를 늘렸다. 뒤에 여범은 왈릉현의 영을 겸했고 단양의 도적을 토벌해 무찌르고 오군으로 돌아와 도독으로 승진했다. 이때 합의의 진우라는 자가 자칭 오군태수라고 하며 해서현의 주둔에 호족 엄백호와 내통했다. 합의의 진우요? 해서현? 해서현은 어딜까? 해서 들어봤는데 여기네. 좀 멀리 주둔있는데 엄백호가 내통했다고요? 해서에서 엄백호? 엄백호는 여기 있잖아. 좀 먼데요? 손책은 직접 엄백호를 토벌하러 가고 따로 여범과 서희를 보내 해서에서 진우를 치게 했다. 그들은 진우의 대장 진목의 목을 베었다. 또 여범은 능량현에서 조랑을 치고 용리현에서 태사자를 치는 일에도 참가했다. 자, 해설을 쳐서 이제 누군가요? 진우라는 사람도 이기고 뭐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와서 이제 태사자를 치는 거에도 참가했고, 태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열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십시오. 자, 7현을 평정한 다음 여범은 정로중랑장으로 임명되었고 강하로 출정했다가 돌아올 때 파양을 평정했다. 강하로 출정은 아마 뭐 당연히 누굽니까? 황조를 치는 거였을 거고 황조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으면서 아마 파양을 평정 왔다는 것 같습니다. 자, 손책이 세상을 떠나자 여범은 오군으로 달려와 상내에 참가했다. 뒤에 또 손권이 또다시 강으로 출정했을 때 여범은 장소와 함께 남아서 지켰다.
조조가 적벽에 이르자 여범은 주요등과 함께 쳐서 무찔러 비장군으로 임명되었고 팽택 태수를 겸했으며 팽택 시상 역양을 봉업으로 삼았다. 적벽 싸움에도 참가했고요. 그 뒤에는 팽택에 있었답니다. 유비가 수도로 돌아와 손권을 만날 때 여범은 유비를 붙잡아 두도록 남몰래 요청했다. 여범은 나중에 평남장군으로 승진해 군대를 시상에 주둔시켰다. 손권은 관우를 토벌하러 가면서 여범의 관소를 지나게 되었다. 요거는 또 한참 뒤네요. 그죠? 갑자기 한참 뒤로 가서 관우 남군에 있는 관우를 칠 때로 갑자기 옮겨왔습니다. 근데 여범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에 일찍이 그대 말을 따랐다면 이란 수고로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쳐서 취하려 하니 그대가 나를 위해 건업을 지켜주십시오. 손권은 관우를 무찌르고 돌아갔다. 그는 무창을 도읍을 하고 여범을 건의장군으로 임명했으며 왈릉호로봉하고 단양태수를 겸하게 했다. 관소를 건업에 두어 부주 아래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다스렸으며 바꿔서 유량과 회안과 영국을 봉업으로 삼았다. 남군을 병합한 다음에는 손권은 무창으로 오고 그리고 여범을 요쪽으로 보내서 이제 요 지역을 통괄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조휴, 장료, 장패 등이 쳐들어오자 여범은 서성전종, 손소 등을 지휘해 수군으로 동구해서 그들을 막았다. 요거는 아마 그 조휴가 환성으로 온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겠지? 동구가 어디야 근데? 환성이 아니네? 동구로 왔으면은 동구에서 막았으면은 요 지역으로 쳐들어오고 유수로 온 건가? 자, 아무튼 예, 막았다. 여범은 전장군으로 승진하고 가자를 받았으며 남창으로 받고 봉해졌다. 환성으로 오면서 그때 동포로 또 다른 그 동구 쪽으로도 다른 사람이 왔었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때 태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익사한 자가 수천 명이나 되어 군대를 돌렸다. 그는 양주목으로 임명되었다. 여범은 위험 있는 모습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그가 관할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육손, 전종 및 귀공자 같은 이들은 모두 그들을 공경하고 정중하게 대하며 감히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가 사는 집과 옷은 당시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이었지만 근면하게 일을 하고 법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손권은 그의 충성심을 기뻐하고 그가 사치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았다. 검소하게 사는 그런 건 아니었나 보네요. 처음에 손책은 여범에게 재무와 회계를 주관하도록 했다. 손권은 나이가 들어 사사로 여범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일이 있었다. 여범은 이 일을 반드시 손책에게 알리고 감히 혼자서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여범은 이 일로 손권에게 원망을 샀다. 속 좁은 찍찍이. 손권이 양선현의 장 직무를 맡았을 때 공금을 사사로이 썼다. 손책이 때때로 회계장부를 살펴보았으므로 공조 주곡은 요 손책 때네요. 공조 주곡은 장부를 보충해 기록해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손권은 그 당시에는 주곡을 매우 좋아했다. 그러나 뒤에 그가 오나라 일을 총괄하게 되었을 때는 여범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신임을 두텁게 하고 주곡은 장부를 속여 고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임용하지 않았다. 황무 7년입니다. 여범은 대사마로 승진했다. 그러나 여범은 인수가 아직 그에게 전해지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손권은 몸소 상복을 입고 애도를 표했으며 사자를 보내 인수를 추징했다. 수도 건업으로 돌아왔을 때 손권은 여범의 묘를 찾아가 이렇게 불렀다. 자영, 그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고 태뢰로 여범을 제사 지냈다. 태뢰라는 거는 그 소 같은 거요. 그 재물. 제사 지낼 때 바치는 거. 그런 거. 태뢰. 재물. 좋은 재물입니다. 자, 여범의 맏아들은 전에 죽었으므로 둘째 아들 여거가 뒤를 이었다. 여거의 자는 세의이고 아버지가 높은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낭이 되었다. 뒤에 여범이 질병으로 누워있게 되자 여거는 부군교위 및 좌령군사로 임명되었다. 여범이 세상을 떠나자 여거는 안군 중랑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산월의 도적들이 여러 차례 토벌했으며 여러 교활한 적과 험난한 곳도 공격하는 곳마다 깨뜨렸다. 또 태상 반준을 따라 5개를 토벌해 공로를 세웠다. 5개 토벌에 대해서는 아까 주연할 때 나왔죠, 그죠?
옥계가 여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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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계입니다. 주연이 번성을 칠 때는 여거와 주기가 청밖의 포위를 격파해 돌아올 때 편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주연이 번성을 칠 때라고 했는데 요때는 아마 그 조중으로 출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거는 궁궐로 돌아와 그 마한 우부독으로 임명되고 월기교위로 승진했다. 자, 태원 원년입니다. 251년 폭풍이 불어 장강물이 흘러넘쳐 점점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 송군은 사람을 시켜 물의 움직임을 살피도록 했는데 유독 여거만이 사람들을 시켜 큰 배로 침해를 막는 것이 보였다. 송군은 이를 기뻐하여 여거를 탕위 장군으로 임명했다. 송군은 질병으로 눕게 되자 여거를 태자 우부독으로 삼았다. 태자가 즉위한 뒤에는 우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위나라가 동흥으로 출진했을 때 여거는 달려나가 토벌에 공을 세웠다. 요거는 동흥의 전투는 그거죠. 그 제갈각이 그 위나라의 후장을 털었을 때, 엉덩이를 털었을 때죠. 예, 확실하게 털었죠. 다음에 손준이 제갈각을 죽이자 여거를 표기장군으로 승진시키고 평서공사를 맡도록 했다. 자, 오봉 2년입니다. 여거는 가자를 맡고 손준 등과 수춘을 습격했다. 여거는 돌아오는 길에 위나라 장수 조진을 만나, 여러분이 아는 그 조진 아닙니다. 고정에서 꺼트렸다. 손준하고 수춘을 습격했다는 요거는 그걸 겁니다. 아마 관구검의 난인가? 관구검의 난일 거예요. 아마도 그때 수춘을 구원하러 간 걸 얘기하는 걸 겁니다. 자, 태평 원년입니다. 여거는 병사를 이끌고 인솔에 위나라로 쳐들어왔다. 여거가 회하에 이르기도 전에 손준이 죽어 사촌 동생 손침에게 자기 저기를 잇는다고 유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여거는 개빡쳐서 즉위를 병사들 이끌고 돌아가 손침을 패출시키려 했다. 요 이야기는 앞에 다른 열전에도 있죠, 그죠? 여거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나? 손침은 이 소식을 듣고 중서에게 조서를 받들게 하고 문음과 유찬과 당자 등에게 여거를 사로잡도록 했다. 또 사촌형 손헌을 보내 수도에 있는 병사들의 인솔에 강도에서 여거를 맞아 싸우겠다. 위나라를 쳤다는데 아직 이제 회수까지 가기도 전에 돌아왔다네요. 요 얘기는 앞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강도에서 맞도록 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거에게 위나라로 투항하라고 했으나 여거는 이렇게 말했다. 모반하는 신하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자살했다. 손침은 여거의 삼족을 면했다. 여기 땅이 다 광릉이었구나. 장강북 쪽이 다 광릉이군요.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환입니다. 주환. 자, 주환은 자가 휴목이고 오군 오현 사람이다. 송권이 장군이 되었을 때 그 주환은 막부에서 일했으며 뒤에 여요현의장으로 승진했다. 송권 때부터 임용돼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부임하러 갈 때 마침 역병이 유행하고 곡식이 황폐하여 값이 뛰어올랐다. 역병은 그거예요. 유행성 감기 같은 거예요. 좀 비껴서 얘기하면 그렇고 실제로는 전염병을 다 역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100이면 100 다 믿으면 안됩니다. 적당히 제가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들을 잘 가려내셔야 돼요. 보스턴 차 사건은 람보르기니를 던진 사건이다. 이런 말 같은 거. 자, 역병이 유행하고 곡식이 황폐해 값이 뛰어올랐다. 주환은 유능한 관리들을 뽑고 그 의약으로 백성을 위로했으며 죽을 먹여 구제했다. 그래서 사인과 백성들은 감격히 그를 받들었다. 그를 탕구교위로 승진시키고 병사 2000명을 주어 오군과 회계군 두 군에서 부호를 편성하도록 했다. 부호라는 거는 정벌한 지역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사병으로 대체하는 부대를 부호라고 한답니다.
자, 그는 흩어졌던 병사들을 불러 모아 1년 사이에 정돈시켜 1만여 명을 얻었다. 뒤에 단양과 파양 일대 산적들이 봉기해 성곽을 쳐서 함락시키고 지방관원들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 곳곳에 집단을 이루었다. 단양과 파양 일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 사이 지역이네요. 자, 주한은 장수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토벌하러 갔는데 이르는 곳마다 모두 평정하였다. 그는 점점 승진해 비장군이 되었고 신성정후로 봉해졌다. 뒤에 주한은 주태를 대행해 유수독이 되었다. 자, 황무원년입니다. 위나라가 대사마 조인을 보내 보병과 기병 수만 명이 유수로 향했다. 요거는 조조의 원정과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원정입니다. 조인은 주를 취하기 위해 먼저 위나라가 동쪽으로 선계를 치러 간다고 거짓으로 알리려 했다. 주한은 병사를 나누어 선계로 가도록 했다. 선계가 어딥니까? 여기가 무고현이고, 아, 여기네. 여기가 이제 유수입니다. 선계를 치러 간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유수를 치러 오면서 여기를 친다고 구라를 쳤던 거죠. 대우가 이미 출발한 뒤 주한은 갑자기 조인이 유수로 진군하려고 하며 70리 떨어진 곳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주한은 사자를 보내 선계로 향해 가던 병사들을 쫓아가도록 돌아오도록 했다. 그러나 선계의 병사들이 오기도 전에 조인이 재빠르게 도착했다. 그때 주한 수하의 병사와 그가 통솔하는 부대로 남아있는 자가 5,000명이었다. 장수들은 불안해하며 각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주한은 그들을 깨우쳐 말했다. 양쪽 군대가 싸운 데서 승부의 관건은 장수에게 있지 병사들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인이 병사를 쓰고 지휘하는 것이 나와 비교해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병법에서 공격하는 쪽은 배가 되어야 하고 지키는 쪽은 절반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양쪽 군대가 모두 평원에 있고 성벽이나 모세수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양쪽 병사들이 용감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똑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 장수에게는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는 데다가 사졸들은 매우 겁을 먹었고 또 천리를 걸어왔으므로 병사와 말은 아주 지쳐 있습니다. 나와 여러 부대가 함께 높은 성을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대강에 임하고, 대강은 장강이죠. 북쪽으로는 산과 구릉을 등진 채 충분히 쉰 병사들로 지친 적군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수비 쪽에서 공격 쪽을 제압하려는 것이며 이는 백전백승의 형세인 것입니다. 비록 조비가 직접 왔을지라도 오히려 걱정할 바가 못 되는데 하물며 조인 등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한은 깃발을 쓰러뜨리고 북을 울리지 않은 채 겉으로 허약함을 나타내 조인을 꿰어 다가오겠다. 조인은 정말 그 아들 조태를 보내 유수성을 치겠으며 장군 상조를 나누어 제갈건과 왕상 등을 지휘해 유선을 타고, 유선이라는 게 아마 배인가 봅니다. 배 이름인가 봅니다. 기름 유자네요. 근데 유선을 타고 따로 중주를 습격하도록 했다. 중주는 어딘지 모르겠고요. 중주는 부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조인 자신은 1만 명을 인솔해 탁고에 머물렀고 진태 등은 후방에서 막도록 했다. 탁고가 여기입니다. 탁고가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수라는 게 여기인데 정확히 유수성을 치겠다는 게 유수성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요 지역에서 이제 요렇게 군대를 전개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요 지역이 되게 특이하네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산맥이 있을까? 주한 부대의 병사들은 유선을 공격해 취하고 때로는 따로 상조 등을 쳤다. 주한 등은 직접 조태에게 맞서서 그의 군영을 불태워 물러가도록 했다. 그래서 상조를 죽이고 왕상을 사로잡아 무창으로 보냈다. 왕상을 사로잡았다고요? 그 왕상? 이 싸움에서 머리를 베이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는 1000명이나 되었다. 손권은 주한의 공로를 칭찬하고 가흥후로 봉했으며 분무장군으로 승진시키고 핑성국의 상을 겸하게 했다. 자, 황무 7년입니다. 파양태수 주방은 위나라 대사마 조유를 속여 유인했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파양이 여기거든요. 근데 위나라군을 이까지 끌어들이겠단 말이었을까? 왜 이게 항복한다고 생각했지?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예를 들면 뭐 청주시장이 항복한다 그러면 그걸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네. 자, 아무튼 주방은 위나라 대사마 조유를 속이 위인했다. 조유는 보병과 기병 10만 명을 이끌고 환성까지 이르러 주방을 맞이를 했다. 환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지죠. 자, 그때 육소는 원수였고 전종과 주환은 좌우독을 맡아 각각 3만 명씩을 지휘해 조유를 쳤다. 조유는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 군사를 돌리려다가 자기 병력이 많음을 믿고 상대방과 한번 겨뤄보기로 했다. 주환은 손권에게 다음과 같이 계책을 바쳐 말했다. 조유는 본래 친척 사이여서 임명되었을 뿐 지혜나 용기가 있는 명장은 아닙니다. 지금 싸운다면 그는 반드시 패할 것이고 패하면 틀림없이 달아날 것입니다. 달아나면 당연히 협석과 궤거를 지나게 될 것인데 이 두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만일 병력 1만 명으로 이 길을 막는다면 그들의 병력을 전멸시키고 조유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수하의 병력으로 그들의 퇴로를 끊고자 합니다. 만약 하늘의 위력을 입어 조유를 이용해 성과를 얻는다면 승리를 타고 달려 수촌으로 나아가 취하고 회남을 차지하고 허창과 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세에 한 번 기회로서 이룰 수 없습니다. 손권은 먼저 육손과 상의했다. 육손이 주환의 계책은 쓸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획이 시행되지 못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환성이고 여기서 만약에 조유가 패한다면은 조유가 이제 도망가야죠, 그죠? 여기가 산맥입니다. 여기 산맥으로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들어가겠죠, 그죠? 뭐 지금이야 도로가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뭐 이리 돌아가거나 이리 돌아가려고 그래도 여기는 다 이제 무창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오나라 땅이니까 일로 가지도 못하겠지.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려고 해서 중원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협석 여기를 지나야 돼요.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연의 주관의 생각은 여기다가 이제 군대를 배치해서 그걸 잡자, 조유를 잡자는 거였는데 육손이 이걸 쓸 수 없다고 얘기했다네요. 왜 그랬을까? 조유의 봉군을 치는데 군대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 황룡 원년입니다. 주환은 전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청주목을 겸했으며 가자를 받았다. 좋은 작전인데 왜 싫다 그랬을까? 자, 가와 6년입니다. 위나라의 여강군 주부 여습이 오나라의 대군을 요청해 자신을 맞이하게 하고 성문을 열어 호응하기로 했다. 주환은 위장군 전종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맞이하러 갔다. 여강군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지역 위나라 여강군이니까 뭐 이 지역이거나 뭐 그랬겠지 뭐. 그들이 도착한 다음에 일이 발각되어 군대는 돌아와야만 했다. 여강성 밖에는 성으로부터 1리 떨어진 곳에 개수가 있었는데 개수라는 것은 뭐 강 이름이겠죠. 너비가 30여 장이고 길이는 89자이며 얕은 곳은 깊은 곳의 절반쯤 되었다. 각 부대는 병기를 짊어지고 건너왔으며 조환은 직접 뒤에 추격병을 차단했다. 근데 여강태수 이응이 병사와 기마를 정돈하고 격려해 각 군대가 반쯤 건넜을 때 기회를 엿보다가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뒤에 조환의 절과 산계가 있는 것을 보고 끝내 출병하지 못하고 말았다. 적군들이 조환을 두려워하기가 이와 같았다. 개수 없네. 이 무렵 전종이 독을 맡고 있었는데 도독이죠. 손권은 또 편장군 호종에게 명해서 조서의 명령을 선포하고 군사일에 참여하도록 했다. 전종은 군대에서 병사를 내어 얻은 것이 없었으므로 상위의 부서의 장수에게 이익이 없던 곳을 채우려고 했다. 주환은 평소 기질이 고상해 전종에게 지휘받는 것을 시옥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전종을 찾아가 이와 같이 하는 의도를 묻고 감정이 격해져 그와 논쟁을 벌였다.
전종은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황상께서 직접 명하여 호종을 도구로 삼았고 호종의 생각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하는 점점 더 개빡치고 한스러웠다. 그는 돌아와서 사람을 시켜 호종을 불렀다. 호종이 곤약 문 밖에 이르자 주하는 나가 맞이하고 주위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행동을 개시하려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떠나다니 어떤 한 사람이 곁에서 나오더니 호종에게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주하는 나와서 호종을 만나지 않은 채 수하의 사람들이 한 일로 알고 목을 베어 죽였다. 주하는 좌군이 나아가 가난하자 그를 찔러 죽였다. 좌군이라는 거는 군사 보조, 군무 보조. 그리고 나서 정신병이 발작한 것이라고는 건업에 이르러 질병을 치료했다. 손권은 그의 공로와 능력을 아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진행되지? 전종이라는 사람은 그 전공주라고 아시죠, 그죠? 그 공주를 시집 보낼 정도로 이제 손권하고 아무튼 가까운 아니면 오나라의 중요한 이제 집안 사람이고 아마 그래서 이제 낙하산으로 지금 들어온 건가? 그래서 이제 주한이 그 실전 지휘관인 주한이 이제 전종을 싫어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좀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손권은 그의 공로와 능력을 아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않았다. 손권은 그 아들 주의에게 대신 군대를 통솔하게 하고 의원에게 간호하도록 하였으며 몇 달 뒤에는 그를 보내 중주로 돌아가게 했다. 손권은 직접 나와 전송하며 말했다. 지금 적이 여전히 있고 왕업을 세우는 길은 아직 하나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천하를 평정히 하니까 그대에게 5만 명을 인솔해 한쪽 면을 도맡아 짐으로써 나아가 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대의 질병이 다시 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한이 말했다. 하늘이 폐하께 성스러운 자태를 주셨으니 폐하께서는 당연히 사해에 임해야만 합니다. 폐하께서 막중한 임무를 신에게 맡겨 간사한 반역자를 제거하도록 하시니 신의 질병은 당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주한의 성품은 지난날 잘못을 꺼리고 다른 사람들 아래에 있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으며 매번 적과 싸우면서 자기 뜻대로 군대를 지휘할 수 없으면 진노하고 격분했다. 성격이 좀 많이 급했군요. 자, 그러나 그는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귀중하게 여겼으며 기억력도 뛰어나 한 번 만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잊지 않고 그의 군사 10,000명과 그들의 가족을 다 기억했다. 그는 관병을 아끼고 그들의 친척들도 보살폈다. 그는 복록과 산업을 모두 부하들과 함께 나누었다. 주한이 질병으로 어려울 때 모든 군영이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이런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고 얘기할 순 없죠. 그냥 성격이 급한 것이고 그리고 되게 이제 영공서열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은 또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전종 같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니까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정신병을 핑계 삼아서 지금 화를 풀려고 사고를 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자, 저거 원년입니다. 저거 원년 238년입니다. 주한은 62살로 세상을 떠났다. 관병이나 그들의 친척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를 우러르지 않는 자가 없었고 또 그의 집에는 남는 재산이 없었다. 물 좀 마실게. 물이 없나? 손권은 소금 5,000곡을 내려 상사를 주지하도록 했다. 그 아들 주의가 뒤를 이었다. 주의는
자가 계문이고 아버지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낭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뒤에 기도의가 되어 주한을 대행해 병사들을 인솔했다. 주인은 주연을 수행해 윗나라 번성을 치러 왔을 때 번성의 포위벽을 무찌를 계획을 건의했고 돌아와서 편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요거가 조중으로 출진한 그거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조중으로 출진한 그 얘기 같은데 맞죠? 그거 맞죠? 자, 위나라 여강태수 문흠이 진영을 유관에 두고 길의 요충지에 수많은 보루를 세워 도망자나 반란을 일으킨 자를 유인해 변방의 피해를 만들었다. 자, 번성을 칠 때도 조중우를 칠 때도 그 출진했고요. 유관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흠이 그 깽판을 쳤던 모양이네요. 주인은 곧바로 직접 수하에 2000명을 인솔해 문흠의 보루 7개를 엄습해 깨뜨렸으며 수백 명이 머리를 베어 양무장군으로 승진했다. 손권은 그와 공전을 논의했는데 그의 뜻이 잠깐만요. 네, 그의 대답이 손권의 뜻에 잘 맞았다. 손권은 주위의 숙부이며 표기장군인 주거에게 말했다. 나는 본래 계문이 담대하고 침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를 만나보니 또 듣던 것을 넘었습니다. 자, 저고 13년입니다. 문흠이 거짓으로 항복하고 은밀히 주위에게 편지를 보내 직접 맞이하도록 했다. 주인은 표를 여 문흠의 편지를 바치고 문흠의 거짓을 말하며 맞이할 수 없다고 했다. 손권은 조서를 내려 말했다. 지금 북쪽 땅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는데 문흠이 1000명으로 돌아오려고 한다고 했으므로 맞이하는 게 마땅하다. 만일 그가 속이는 것이 있다고 의심하고 단지 그물을 펴서 잡으려면 병사들을 많이 배치해 방비할 뿐이다. 그리고는 여거를 보내 2만 명을 지휘해 주의와 힘을 합치도록 했다. 그들이 북쪽 경기까지 이르렀는데 문흠은 정말로 투항하지 않았다. 역습하지도 않고 그냥 투항하지 않은 거야? 자, 건흥원년입니다. 주인은 진남 장군으로 옮겼다. 이에 위나라에서는 호준과 제갈탄을 보내 동흥을 침범하겠다. 요거는 황제가 솔량일 때네요. 자, 동흥을 침범하겠다. 주의가 수군을 인솔해 그들의 부량을 부숴버렸으므로 위나라 군대는 크게 격파되었다. 요 제갈각 작품이죠. 부량이라는 게 떠있는 대들보 그런 말인가? 뭐 뗏목 같은 건가? 자, 태평 2년입니다. 주인은 가절을 받고 대도독이 되었으며 애워싸인 주춘을 구원하려 했으나 포위를 풀 수 없었다. 요거 아마 관국원 반란인가? 그거겠죠? 아니네, 요거는 제갈탄 반란이네요. 네, 제갈탄 반란입니다. 자, 군사를 돌린 뒤에 주인은 손침에게 까닭없이 살해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끝이야. 근데 자, 평화에 바른다. 주치와 여범은 옛 신하신 분들로 임용되었고 주연과 주원은 용감함과 강렬함으로 빛났으며 여가와 주의와 시적은 주적이죠. 장수의 재능이 있어 아버지를 이어 계속 나라의 대들보가 될 수 있었다. 여범과 주한 같은 이는 편협했지만 좋은 결말이 있었고 여가와 주인은 이러한 허물이 없었지만 오히려 재앙을 당했으니 그들이 만난 때가 달랐기 때문이다. 여거가 아까 어떻게 죽었죠? 아, 손침한테 죽었죠? 이건 만난 때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손침이 쓰레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잠깐만요. 주시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주치, 주연, 여범, 주한전입니다. 오나라의 장군들이고 뭐 탁월한 공적은 없지만 엄청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천하를 진동시킬 만한 그런 공적은 없지만 여기 남군이죠. 특히 남군이나 아니면은
단양 지역이 이제 건업 지역에 그 수비대장 수비 그 건업 지역을 수비함으로써 그 공직을 세우고 가끔 역습을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고, 여범은 뭐 당연히 이제 연암에서 왔으니까 호족 같은 건 아닌데 가난했다 그러죠. 그리고 어릴 때 주치나 주연이나 주한 같은 사람들은 오나라의 호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뭐 CC이기도, 예, CC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뭐 특별한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참 아까 참 새로웠던 게 주적이죠. 시적이죠. 시적. 주적이 남군에 있으면서 이제 점점 손준하고 손침 때문에 개판되니까 총나라한테 요청해서 그 오나라를 한번 조져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은밀하게 모의를 했다는 게 그게 되게 새롭습니다. 오나라에서 저걸 몰랐겠지. 몰랐으니까 끝까지 살았겠지. 근데 진나라에서는 어떻게 알았지 그걸? 자, 그렇습니다. 다음 열전은 우육 장락 유고 주전입니다. 우육 장락 유고 주전. 5번 육적 장훈 낙통 육모 오찬 주거입니다. 예. 다음에 또 이어서 읽는 걸로 하죠. 이거 왜 기노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뭐 더스진 크리드 하던가 하죠. 방송 종료할게요.